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속보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지역 다 푼다. 다른 언론사거든요. 강남 3구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지역 다 푼다. 제가 봤을 땐 일부 기사님들한테 이게 풀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 내려보시면은 요게 주요 내용이에요. 요 파란 부분이에요.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제 경험상 이대로 확정된 거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뿌리지 않았겠죠.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근데 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다. 얘네 빼고 그냥 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 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요거 참고하셔야 되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1일날 KTV에서 국정대담, 그러니까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고요. 따로 다룰까 하다가 예전에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표현하기엔 좀 뭐한데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의아해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규제를 막 풀면 분명히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대통령님이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각 부처 장관님들이 나와서 또 얘기하기를 부동산 규제를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 영상 통해서 다 필요 없고 정부가 지금 시장을 못 버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가 못 버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집값을 올려주거나 다주택자를 챙겨주거나 이럴 의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강도가 있을지, 연속성이 있을지, 얼마나 의지가 있을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름지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자기가 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원희룡 장관님, 집값 수급 따라 오르내리는 것,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다시 올리겠다 내리겠다가 아니라 이제 컨셉을 완전히 정하신 거예요. 자유시장에 나는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희룡 장관님께서 혹시 국토부 장관님 보직을 그렇게 오래 안 맡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원희룡 장관님은 예전에 몇몇 인터뷰에서 지금 시장이 불안함을 알고 계신다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면밀히 다 뒤져봤을 때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불안하다는 뜻은 반등, 그 반등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혀 하시는데 폭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은 수급에 따라 가고 있지를 않아요.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시장은 수십 년 동안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청약을 통해서 또 일반 분양, 공공 분양을 통해서 두루두루 돌아왔는데 지금 망가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망가진 게 수요를 아예 눌러놨기 때문에 수요를 너무 오래 눌러놓다 보니까 공급이 망가지고 있어요. 공급 망가지면 지금 당장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지만 제가 노래 부른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이 공급자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 공급자가 필요 없으면 쭉 가라. 다주택자 필요 없어? 아니면 이제 신축, 건설사 필요 없어? 집 가진 사람 필요 없어? 전세, 월세 공급 필요 없어? 오케이. 다 끝내버려. 이 사람들 파산시켜버려. 쭉 가.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을 했고 이제 하는 얘기마다 자유시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푼다?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이건 알아두세요.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정부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정부는 거래량만 나오면 돼요. 거래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서 내수 경기만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했던 질문, 제가 이 시장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장에서 거래량이 살아났을 때, 살아난다는 뜻은 지금 서울 거래량이 좀 늘긴 늘었거든요. 근데 600건이라고 쳐요. 아니 800건이라고 칠게요. 일단 800건인데 이 800건이 한 3000건까지 한 4, 5배?
지금보다 거래량이 한 4, 5배 늘어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이 달라요. 제가 대화를 해봐도 거래량이 지금 4, 5배가 늘어나도 사람들이 이 싼 가격에만 눈을 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도 가격은 그대로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거래량이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지금 호가 매물도를 보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현장에서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확인해 봤을 때는 후자 쪽이 맞아요.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수요가 예전만큼만 들어와도 시장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시장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힘들어요. 특히 주택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전세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지금 피가 마르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마다 희망 고문이라고나 할까요? 반등한다, 오른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극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지쳐요. 근데 지금 지치면 안 돼요. 잘 참아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시장을 보자.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보고, 그 내부에 깔려있는 불안 요소는 불안 요소대로 보고, 정부가 본인의 스탠스를 바뀔 때 이런 발표 하나하나 말고 정부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보자. 그런데 저번에 대통령님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나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추경호 장관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다음에 딱 하나가 남았었어요. 뭐냐? 대통령님과 추경호 장관님의 스탠스는 비슷해졌어요. 추경호 장관님은 스탠스를 알기가 되게 쉬운 게 옛날부터 이쪽 활동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 부동산 시장, 이 경제에 대한 철학관이 딱 뚜렷하세요. 저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추경호 장관님이랑 원희룡 장관님은 완전 달라요. 원희룡 장관님이 예전에 얼마 전에 했던 얘기로 따지면 완전히 달라요. 같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추경호 장관님이 계시고 원희룡 장관님이 계신데 위에 어쨌건 헤드에 이 대통령님이 계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교통정리를. 이쪽 추경호 장관님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으면 원희룡 장관님 상태에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쪽으로 간 거예요. 왜냐? 아닌 막말로 여러분, 사실 원희룡 장관님께서 얼마 전까지 했던 얘기랑 이게 같아요? 아, 정말로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집값 아직 충분히 떨어진 거 아니다. 집값 더 떨어져도 된다. 아닙니까? 찾아드려야 될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원희룡 장관님께서 집값이 예전에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 많이 떨어진 거 아니라면서요. 더 떨어져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정부는 스탠스를 정했고 정부는 본인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정부의 특성상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은 이거를 다시 수습이 안 돼요. 이대로 쭉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1월 첫째 주가 가기도 전에 발표도 하기도 급해서 언론에 먼저 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규제 해제하잖아요. 해제한 다음에 거래량 안 살아나잖아요. 그럼 더 풀어요. 풀 거 엄청 많거든요. 풀고 안 되면 제 주장대로 혜택을 줘야 돼요. 집을 사주세요가 돼야 돼요. 집을 살라는 사람에게, 집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서 전월세를 놓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본인들의 어떤 걸 포기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을 정부가 걷어들일 걸 봐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시장에 있는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가 중요하다. 지금은 은행 혼자 얻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을 희생시켜서 정부의 철학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은행을 이용할 것도 많아요. 특례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정부가 규제를 풀어봤자 소용이 없다. 시장은 끝났다. 거시경골로 봤을 때, 특히 금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금리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금리 하나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규제를 풀던 말던 시장이 살아날 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전 그렇게 시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알아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거 풀어서 거래량 안 살아나면은 정부는 다음 액션을 굉장히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미 인정을 했고 그리로 가기로 했고 그리고 24년도엔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발표 날 때마다 이 결과물을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 또 하고 반응이 없으면 또 하고 반응이 없으면 또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쯤 와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점점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지가 오래된 이유가 이거 발표 나오고 원희룡 장관님이 다른 말씀 하실 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건 하나잖아요. 정부는 지금 거래량을 가지고 절대 버티지 못한다. 내수 시장이 절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죠? 예전에 김수현 수석님이 썼던 책에 적혀 있어요. 대출을 중지시키면 내수 경기가 망가지는 게 걱정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정권 말기 때 이걸 했죠. 알 바 아니니까 사실. 뭐 그건 뭐 악이다 선이다를 떠나서 어쨌건 알 바 아니잖아요. 대출 중지했죠. 근데 원희룡 장관님이 그걸 받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수 경기 끝나죠. 근데 문제가 있죠. 정권 초기엔 내수 경기가 망가져도 전 정권을 원망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예요. 23년도면 대통령이 바뀐 지 한 해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23년도 내수 경기가 망가지고 거래량이 안 거쳐져서 만약에 세금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전 정권 탓을 하는 걸 사람들이 들어줄까요? 24년도에 사람들이 그걸 들어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이다? 급하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 생각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그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거 같이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제작 계획이 없었는데 떠서 얼른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